당신이 사람이야. 내가 다 폭로할 거야. 이 악랄한 것. 네가 감히 나를 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 간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을 알뜰살뜰 살아온 한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을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의대 등록금만 해도 수천만 원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마련했겠습니까? 밤낮으로 일하고 아껴 쓰고 때로는 끼니를 거르면서까지 아들의 학비를 대줬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드디어 의사가 됐습니다. 어머니로서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내 아들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의사가 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평생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데려온 며느리, 그 며느리도 의사였습니다. 맞벌이 의사 부부라니 경제적으로는 참 좋은 조건이었죠. 시어머니는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구나. 둘이 힘을 합쳐서 잘 살겠구나.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 후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걸면 대답을 짧게 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거나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끊는다거나 하는 것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러니까, 며느리가 바쁜 의사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무례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댁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올 때도 늦게 오고 올 때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려놓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둥, 다이어트 중이라는 둥,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의사라서 바쁘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한테는 며느리 흉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문제는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후 육아휴직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누군가 돌봐야 했죠.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를 불러서 아이를 맡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섭섭했지만 이것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고, 친정어머니가 더 편하다고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보러 가겠다고 하면 며느리는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아이가 낮잠 자는 시간이라느니, 병원 갈 시간이라느니, 오늘은 안 된다느니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친정어머니는 매일같이 집에 드나들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처받았지만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면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며느리와의 사이가 더 나빠질까봐 말입니다. 그저 가끔 손주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제는 친정어머니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육아가 가능한 시기가 됐죠.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사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기도 했고 아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미리 연락을 하고 갔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손주가 좋아할 만한 책과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조차 못마땅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한테 물건을 너무 많이 사주지 말라고 버릇이 나쁘게 된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바쁘게 일하니까 맛있는 저녁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할 테니까 나가 있으라고. 자기 부엌에서 다른 사람이 요리하는 게 불편하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지만 그래도 참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차려놓은 음식은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바쁜 사람이니까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오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집인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찾아오는 건 불법 침입이나 마찬가지라고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손주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시부모한테 집을 받아서 산다는데 자기는 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냐고 집 한 채도 못 해주는 주제에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시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의사로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집 살 돈은커녕 저축 한 푼 제대로 못했다는 걸 며느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급히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고생한 건 자기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그래도 자기 부모는 자식들한테 집을 사줄 여유는 있더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다고. 손주 잘 키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독한 말을 던졌습니다. 집도 한 채 못 해주는 주제에 며느리 집에 왜 자꾸 오냐고. 앞으로는 정말 연락하고 오라고. 안 그러면 문을 안 열어줄 거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이 따라 나오며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손을 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 한 채 못 해준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자식을 의사로 키운 건 아무것도 아닌 건가?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고 며느리한테 단단히 말했다고 엄마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로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하자고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시댁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꾸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거의 가지도 않았는데 그게 자주 온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가정이 깨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앞으로 절대 찾아가지 않겠다고, 명절에도 가지 않겠다고, 아들만 혼자 오면 된다고 말입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정말로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명절에도 아들만 혼자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답니다. 시어머니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친구였고 어렸을 때부터 알던 아이였기에 시어머니도 기꺼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 내외와 손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손주를 봤습니다. 몇 년 사이에 많이 자란 손주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친구의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술기운이 올라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분이 우리 시어머니세요. 집 한 채도 못 해주시면서 며느리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급히 달려와서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시어머니가 뭐라고 며느리를 간섭하냐고, 집 하나 못 사주는 주제에 말이 많다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씨, 제가 언제 당신을 간섭했습니까? 저는 당신이 싫어하니까 몇 년 동안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손주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며느리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안 온 게 자랑입니까? 진짜 좋은 시어머니면 집이라도 사주셨어야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맞벌이에도 집값 때문에 힘들다고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의사로 키우는데 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대 등록금만 수천만 원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십니까?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식 교육시키는 건 부모 의무죠. 그걸 가지고 무슨 은혜라도 입힌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게 당연한 의무라니. 아무 고마움도 느낄 필요가 없다니. 그 말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뿌리치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도 못 사주는 주제에 며느리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자기 부모는 자식들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도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친정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는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딸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줬어요. 요즘 시대에 그 정도는 해줘야 부모 노릇하는 거죠. 집 한 채도 못 사주고 무슨 시어머니 행세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친구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가시게요? 도망가시게요? 집도 못 사주는 주제에 체면은 또 왜 그렇게 차리세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렸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급히 달려와서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주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라고 부르면서요. 손주는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보고 화를 냈습니다. 울지 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집도 못 사주는 주제에 할머니 행세를 하잖아. 그렇게 아이한테까지 독한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리 씨,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집을 못 사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키웠고 당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당신이 싫어하니까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 이상 제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며느리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시어머니 없어도 우리는 잘 삽니다. 아니, 오히려 없는 게 더 편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만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한테도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편만 들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좀 생각해봐요. 맞벌이에도 집 사기 힘든데 시어머니한테 신경까지
써야 하니까 더 힘들다고요. 친정어머니가 다시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딸 말이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데. 시어머니가 좀 양보하고 이해해줘야지. 집도 못 사주면서 며느리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며느리한테 뭘 바랐습니까? 저는 그저 가끔 손주 얼굴이나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바람입니까? 친정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손주 보고 싶으면 돈이라도 보내주시든가. 요즘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냥 보기만 하면 뭐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조차 돈을 내야 한다니 이게 무슨 세상인가 싶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손주가 할머니한테 다가와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 좋아요. 그 어린 목소리가 시어머니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잡아당겼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손주의 손을 빼앗았습니다. 손주는 울면서 할머니를 불렀지만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멀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마저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신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밖으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집 앞까지 함께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 앞에서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자신의 인생이 후회된다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곁에 앉아서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모욕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어머니 집에서 묵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아침을 차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입맛이 없었지만 아들이 차려준 밥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아들이 신경 쓸까 봐서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더 이상 저 사람과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를 저렇게 대하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다, 이혼은 안 된다고, 손주 생각해서라도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한계예요. 어제 그 모습을 보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 사람은 엄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진짜 이혼하자는 거냐고, 어제 일로 오버하는 거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화를 냈습니다. 이혼? 좋아요.
하지만 위자료 제대로 내세요. 당신 엄마 때문에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돈으로 보상받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끝까지 돈 이야기만 하는군요. 그럼 좋아요. 법대로 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위자료로 몇 척을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황은 며느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일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고 일부는 영상으로도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집 한 채 못 사준다고 비난하는 모습, 친정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모습이 모두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법정에 제출되면 불리할 거라고, 오히려 며느리가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좋은 변호사를 구하면 이길 수 있다고, 시어머니가 먼저 스트레스를 줬다고 주장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상황은 계속 며느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됐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며느리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한 증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 던진 말들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증인은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까지 나서서 시어머니를 깔보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았습니다. 아무리 집을 못 사줬다고 해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해서 몇 년 동안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간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척한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며느리의 과거 행적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일들, 명절에 시댁 가는 것을 거부했던 일들, 손주를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일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판사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어떤 간섭을 했습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변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사주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요즘 시대에 자식 결혼시키면서 집을 안 사주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훌륭하게 교육시킨 것만으로도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며느리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친구들은 다 집을 받았다고 자기만 못 받은 게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고 해서 당신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가정의 형편은 다릅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의사로 키우는데 많은 돈을 들인 것은 사실이고 그것만으로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입니다. 결국 재판은 아들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이혼은 인정됐지만 위자료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줘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며느리의 잘못이 인정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됐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며느리는 위자료를 내야 했고 양육권도 공동으로 나뉘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혼 후 아들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마음 편하게 손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홀가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며느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일이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료들이 며느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며느리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사람들이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도 이제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알게 된 친구들은 며느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들도 며느리가 될 텐데 그런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점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했던 것은 아닌가 시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손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동안 손주를 돌봐주고 함께 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많이 따랐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진심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이혼 후 힘든 시기를 어머니 덕분에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아들과 손주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손주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아이를 만났습니다. 양육권이 공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아이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집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짓들이 떠올랐습니다. 집 한 채 못 사준다고 무시했던 일, 결혼식장에서 망신을 줬던 일, 그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혼자 후회하며 살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알았더라도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받은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요.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손주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가족에 대한 장문을 써오라는 숙제가 나왔습니다. 손주는 할머니에 대해 썼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는 아빠를 의사로 키우시느라 정말 힘들게 사셨대요. 하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대요. 할머니는 저에게 사람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진심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그 장문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할머니를 두었구나. 할머니를 소중히 모셔라.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고 할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재혼 제의도 몇 번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후회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아이를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건강하시다고 할머니가 자기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좋은 시어머니를 얻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이제는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것을, 물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친 것을 후회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가르쳤다. 집이나 돈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건데 그걸 너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 며느리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두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손주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의대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응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에 이어 손주까지 의사가 되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합격 발표 날 손주는 제일 먼저 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손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축하한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의대 다닐 때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손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되면 할머니를 정말 잘 모시겠다고, 할머니가 원하시는 건 뭐든 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할머니 소원이다.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손주는 할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손주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고 연락했지만 손주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할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존경도 사랑도 모두 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주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의사 가운 입은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는 할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제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할머니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란다.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 손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아빠를 위해,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어요. 이제는 할머니가 편히 쉬실 차례예요. 손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의사로 일하면서도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고생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들도 잘 자랐고 손주도 훌륭하게 자랐으니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되는 일 없으세요?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다. 내 아빠를 훌륭하게 키웠고 너도 이렇게 잘 자랐으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다. 돈이나 집보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란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자신도 가정을 꾸리게 되면 할머니처럼 진심과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겠다고 말입니다. 며느리는 그런 소식들을 멀리서 들었습니다. 손주가 의사가 됐다는 것, 할머니를 잘 모신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후회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시어머니를 잘 모셨더라면 지금쯤 자신도 그 행복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자신이 저지른 일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늙어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며느리는 집 한 채를 받지 못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시어머니의 사랑을, 시어머니의 희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돈과 집만 보였을 뿐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행복도 존경도 모두 잃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손주의 효도를 받으며 평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줄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사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의무는 아닙니다. 자식을 건강하게 키우고 교육시키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받지 못한 것만 생각했습니다. 집을 받지 못한 것, 차를 받지 못한 것, 그런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정작 시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쏟은 정성과 사랑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고 가족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잃었습니다. 돈과 집을 중시한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이런 며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시부모가 해준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못 해준 것만 원망하는 며느리 말입니다. 또는 반대로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어머니는 없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며느리에게만 모든 것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만 주거나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니까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참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도 모자라서 결혼식장에서 공개적으로 시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의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잠깐의 통쾌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터뜨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를 욕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 있냐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도 없냐고 비난했습니다. 며느리는 순식간에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법정에서도 며느리의 행동은 문제가 됐습니다.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두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가족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잃었습니다. 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후회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참아야 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은 평생 따라다니며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며느리도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와의 관계도 망가졌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그렇게 대한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돈과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 한 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지켜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